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7월 14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증시는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뭐 800선에 안착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800포인트 선을 들락날락하는 공방전을 보였고, 코스피 지수는 오늘 이제 3200포인트 선에 완전히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감 동시효과에서 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3년 10개월 만이 뭐 3200포인트다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수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이렇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또 3200포인트에 도달했는데, 정말 전고점까지는 이제는 뭐 5%도 남지 않았죠. 5%도 남지 않았습니다. 3300포인트 정도까지 뭐 이제 코앞입니다. 오늘 지수 상승폭도 26포인트 가량 이제 수치상으로는 올랐는데, 한번 상승 모멘텀 강하게 붙는 날이면 지수 신고가가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흐름이라면. 양시장이 오늘은 이제 보합권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것은 미증시 영향도 있겠고, 지금 글로벌 증시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조정 구간이다라는 그런 영역 표시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테마별 그리고 섹터별로 대장주 중심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테마나 섹터는 정책과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지수 상위주들에서 이 지주사들, 종속회사를 거느린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시총이 덩치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대기업들이 중심으로 묶여있는 지주사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뭐 삼성물산, 신한지주,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뭐 시총 상위들에 있는 이런 시총 비중이 한 1% 정도 되는 기업이 네다섯 개만 묶여도 시총 5%, 6%를 차지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들이 상승하게 되면 지수가 상승하는 영향을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 고가권 지수 영역이지만 조정을 받을 때에도 이제 우리 시장은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상승세가 한 번 정도만 붙어주면 정말 신고가가 그냥 당일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지금 언제나 사정권에 있는 그런 지수 영역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만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이 매매 패턴의 흐름, 이 수급 패턴은 항상 반복되죠. 상승장에선 외인 또는 기관, 아니면 둘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개인이 매도를 하는데, 언제나 계좌는 까봐야 하는 거지만 이 생각이 항상 들어요. 개인들은 하락할 때 삽니다. 그리고 오를 때 팔아요. 이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락할 때 사서 올라갈 때 팔면 수익이잖아. 근데 항상 왜 손실 났다고만 얘기하는가? 이것은 이제 무엇을 사느냐, 그리고 그 매수하는 포지션이 어디에 뭉쳐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수급 패턴으로만 보면 개인들이 매매를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주요 종목들만 살펴봐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떨어지게 줄기차게 매수를 하다가 반등할 때 매도를 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최고점 영역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할 때도 매수를 한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조절을 잘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볼 땐 다들 슈퍼개미는 이제 돈이 많은 투자자를 슈퍼개미라고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전투개미는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린 전투개미가 돼야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 기관 매도, 쌍끌이 매도를 보였고요. 개인이 2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트럼프가 계속 러시아 관련 중대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제도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푸틴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하여튼 트럼프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항상 하는 양반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푸틴에 대해서 비난을 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말은 친절하게 하면서 저녁이 되면 폭격을 한다. 이게 진짜 이런 그 워딩을 한 건가? 이제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는데, 이제 가자지구 협상 이런 부분들도 있고 내용이 있는데, 사실
푸틴에게 하는 말은 러우 전쟁이 아닐까. 자, 어쨌든 중대한 성명을 한다고 하는데, 자,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 비용은 EU가 지불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적용될지 내일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파월 사임하길 희망한다. 파월은 반대로 생각할 텐데, 그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오늘 나온 시황 전반적인 부분이고요. 자, 오늘부터 뭐 계속 됩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근데 중요 인물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내일 아우토크립트 신규 상장인데 오늘 사실 내일 볼만한 경제 일정이 뚜렷한 것은 없어요. 내일 모레가 이제 중요합니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내일 시장까지는 미증시 좀 잠잠해야 됩니다. 우상향으로 올라주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적인 정책 흐름, 정책 일정은 없다라는 부분. 자, 관심 섹터 맨날 AI 써놓다가 알리백 관련주로 바꿨는데 AI 관련주는 관심이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요. AI와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제가 이번 토요일에 강연회 할 때도 얘기 드릴 텐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는 것은 알리백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거랑 다르다고 했죠. 도시와 별개로 떨어져 있는 발전소 단지와 왔다 갔다 이동 이거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알리백을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풍력 타워를 설치하면 그 지역 해상 풍력 타워로 인해서 그 지역의 어업 현황은 아예 초토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문제가 좀 사람이 사는 것과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도체 클러스터는 다르다고 얘기했죠. 물론 반도체 클러스터도 반도체를 옆에 이렇게 생산 시설을 두고 잠을 잘 수는 없겠지만 그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발전소 단지를 조성한다라는 것은 그냥 정말 거기에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뭐 근처에 살긴 하겠지만 도시화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AI 데이터 센터에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까지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진짜 직접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여기다 그냥 추진해 하면 할 수 있는 것. 지금 통영 앞바다에 이 해상풍력타워 건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미명하에 제가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그냥 여기다 일단 설치해라고 끝나는 것과 야, 이거를 했을 때 이 부동산 등등에 미칠 수 있는 파급적인 효과들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들과는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직접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사업, 힘들다라는 게 아니고 오래 걸릴 수 있다. 그 정도 근데 사업을 진행해야만 이 반도체주라든지 AI 관련주가 정말 추세 타고 오를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 오를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뭘 정말 보여주고 싶을까요? 지난 정권과 우리는 확실히 다르다. 지난 정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지난 정권은 정말 못했지만 우리는 잘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선 성과가 필요하고요. 이 성과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경제적인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는 증시입니다. 근데 이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스피 5000P 이거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수치예요.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험난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증시 부정론자와 긍정론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실질 안고 빠진 찐빵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돈 버는 애들도 없고 뭐 우리가 가진 기술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부정론자들은 긍정론자들은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긍정론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증시를 보면요. 실적이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기업들이 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평가된 기업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본래 우리나라에서 팽당한 다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쫓겨난 아들이에요. 근데 나가서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공했어, 자수성가했어. 그래 다시 이제 집으로 금융환영을 했는데 그냥 이제 금융환영에서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돈 번 거 없죠. 다 해외에서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망할 뻔했지만 망할 뻔한 그 시기를 딛고 올라서서 오히려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 많아요. 지금 화장품주들만 해도 그래요. 중국 시장이 닫히면서 한한령이 뭐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지만 한한령이라는 것이 딱 개념이 생기고 나서부터 화장품주들은 폭발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매출의 50% 이상이 중국이니까. 그래서 주가가 완전히 다 박살났다가 그 힘든 시기를 사업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다가 중국을 대체할 만한 다른 시장을 계속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주, 유럽, 일본,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이제 개척을 하면서 화장품주들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어쨌든 한한령이 완전 해제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한령을 해제합니다라고 공식 발표는 절대 안 해요. 왜냐면 한한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단지 이런 겁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시진핑의 방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타 언론사의 이제 주필과 전 주필과 함께 이제 뭐라고? 이건 처음 봤는데 장소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하네요.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장규재 전 주필 그리고 조갑재 대표를 초청해서 오늘 지난 11일이죠. 11일에 오찬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올 건데 이게 경주에서 열리죠. 그래서 여기 올 거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한령이 해제된다고 공식 발표는 없지만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한한령이 해제됐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줄 거예요. 화장품주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중국 시장이 막힌 건 아니죠. 가긴 갔어. 수출을 하긴 했는데 뭐 예전보다 시장 규모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장을 개척했어. 근데 여기 중국 시장이 다시 예전처럼 개방돼. 그러면 엄청난 퀀텀 점프를 할 거예요, 실적이.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최근에 화장품주가 많이 올랐지만 다른 국가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부분이 주가에 적용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중국이 더해주면 더 크게 상승할 겁니다. 성장을 할 거예요. 물론 주가 상승은 미리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상승할 동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신고가까지 거의 끌어올린 지수는 정책이죠. 바로 이런 상법 개정이라든지 상법 개정이 왜냐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요소에 있어요. 뭐 지주사가 자회사의 지분, 손자회사나 자회사의 지분율을 50% 30%로 늘려야 된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자사주를 일정 부분 소각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큰 거예요. 대기업들이 지주사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요. 이걸로 끌어올려주고 이걸로 끌어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나서 상승 동력이 멈췄을 때 반도체 건드려주면서 시동을 걸어주면 거기 바통 이어받고 그 상태에서 반도체주들 끌고 올라가주면 사실 지금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요. 신고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엄청난 성장, 정말 5,000포인트까지 꿈을 꿀 수 있는 자리를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현 정권에서 노리고 있는 노림수. 지난 정권보다 확실하게 우리는 다르다. 전 정권을 이제 딱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올리려는 것. 자, 그런 부분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정치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10분 활용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잘 체크하면서 요소에서 우리가 수혜주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은 기본주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야 되고 오늘 알리백 관련주를 얘기 드리는 이유는 R2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는 건데 이걸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까지 가려면 조금 더 뭐랄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신재생 에너지를 완전하게 쓰려면 비용적인 측면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구매 형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PPA라고 하는데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서 한전에서 공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 뭐 울진 발전소 뭐 발전소가 제가 어디 이름을 잘 몰라서 어디 발전소 이러면 하이닉스에서 거기서 야 1년에 얼마 해가지고 구매를 아예 선구매로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주가적인 어떤 임팩트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알리백 관련주는 지금 이제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탈플라스틱으로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핀테크와 상법 개정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주시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지금 매매가 지금은 매매를 여러분들 활발하게 하셔야 될 때예요. 우리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나왔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수익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세 리스크는 다시 부상했어요. 트럼프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알고 있죠. 그래, 얘기해. 관세 때리겠다고? 근데 8월 1일까지네 또. 이제 2주 남았네. 그럼 2주 뒤에 뭐라고 할까요? 9월 1일에 봅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다들 말 잘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6개월의 시간을 더 주겠다. 내년에 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세 리스크는 사실 이제는 시장에서 어떠한 하나의 인덱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많이 높아. 그럼 관세 리스크 나오는 거야. 그럼 내려. 다시 어느 정도 지수가 많이 내려갔어. 그러면 야 관세 협상으로 돌아. 그럼 다시 지수 올라가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강세 유지하는 선 3200선을 코스피 시장은 완전히 잡았고요. 이제 하이닉스 30만원을 이제 점령하려고 오늘 공방전을 벌였는데 29만 8,500원에서 끝이 났습니다. 조금 아니구나. 지금 30만원 정확하게 마감 종가가 3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이닉스의 지금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 흐름을 유지를 하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당분간은 실적이 25일쯤 나오니까요. 그때까지. 그리고 실적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들인데요. 이제 상법 개정에 관련된 지주사들 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지수가 5,000포인트 가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탈플라스틱 관련주 지난주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테마성 짙은 가격대 그러니까 움직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북극 항로 개척 관련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KCTC와 동방이 강세인데 오늘은 북극 항로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것 자체가 부산항을 살리겠다라는 이유인데 그 목적인데 오늘 부산항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진해 신항 개발을 하기 위한 어업에 대한 부분 그 지역 어민들의 이제 부분을 12조 6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인데 어업 보상 약정이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진해로 가는 이 부산항 유일의 4일로 시설 양곡부두 운영권을 이제 KCTC가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KCTC의 매수가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산항에서 이제 물량을 대부분 이 하역하는 물량의 이 물동량을 다 쥐고 있는 게 KCTC예요. 그럼 부산 계신 분들도 계시고 부산 뭐 여행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 고가도로 이름이 뭐죠? 쭉 타고 가면 크게 대문짝만하게 보이죠. 엄청난 간판이죠. KCTC라고. KCTC는 부산항을 위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을 개발한다, 되살린다 이런 얘기들에 항상 수혜주로 꼽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KCTC가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도 굉장히 여러 번 매매를 했어요. 7월 8일 여기서 이제 매매를 시작했는데 이 일전에 동방을 매매했고 왜냐하면 KCTC가 너무 빨리 올라와서 동방으로 갈아탄 거였고 그 다음엔 다시 이제 쉬어가니까 KCTC를 다시 매수했는데 오늘도 매수했습니다. 6,300원 가량에 오늘도 매수해서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어요. 횡보하고 있는 가격대 이게 순간 수급이 붙을 만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 이따가 보려고 그랬는데 한국 화장품을 보더라도요. 제가 이거 지난주 목요일에 팔았거든요. 7월 여기 4일에 매수해서 이날 팔았어요. 7월 10일날.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 상승을 해야 할 자리를 목표를 딱 만들어주고 있어요. 만들어주고 이제 자리를 잘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원래 상승이 더 나와야 되죠? 안 나오다가 눌립니다. 그게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을 더 누르고 오늘 상승한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비중을 작게 잡고 지금 현재 순환매 등록되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대부분은 주도력 가진 종목들 대부분은 매수를 해 두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 종목을 매수해야 되니까 비중은 관리를 해야겠죠. 적게, 잘게. 왜냐면 물론 한 종목 가지고 얘 몰빵해 두고 얘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 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타일이니까. 근데 지금 이 순환매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내가 몰빵한 이 종목이 그냥 그렇게 순환매로 인해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지금 상승했으니까 좋아라는 거지. 얘가 만약 순환매에 지금 탑승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을 가진 사람들이 야 이거에 성공해서 이러는 거지. 가지 않고 있는 종목들을 한 종목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확률입니다. 확률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매 패턴을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다양한 종목, 지금 현재 주도력 갖고 있는 다양한 종목들을 여러 종목들을 비중 적게 잡아두고 이렇게 순환매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화장품 결론은 제가 7월 10일에 매도했는데 이게 너무 아깝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오늘 바이오비주 요거 이제 오전에 윗꼬리가 굉장히 긴데 시초가 들어가서 한번 매매를 했고 수익을 올렸고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더 올려서 한국화장품이 아깝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 매매 패턴이 이렇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부산항만 되살리기 프로젝트로 이제 해운주들, 부산항에 관련된 해운주들이 좀 움직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오늘 사실 제일 잠잠한 분야이지만 사실 너무 많이 올랐고 과열 양상이니까 이제 좀 쉬어가야겠죠. 그래서 쉬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도 역시 정책주 위주의 강세장이 지속됐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방금 전에 얘기 드린 한국화장품 포함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정치권과의 연관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정책 움직임, 정부의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인 만큼 정책주에 주목하면서 활발하게 대응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재료들, 이슈들을 항상 다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순환매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터지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이렇게 이슈가 붙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오늘 CTK 같은 경우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 플랫폼주죠. 어떻게 보면 실리콘2랑 약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한가 가면서 이제 바로 급등을 해버렸고 코리아나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전통적인 화장품주들이 여기 눌린 거 봐봐요. 한 달을 눌렸어요. 한 달. 한국 화장품도 거의 뭐 한 달 눌린 거잖아요. 한 달을 눌렸다가 상승을 해요. 이런 패턴들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달바 글로벌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원래 시장에서 1조 6천억 가량의 가치평가를 받았다가 상장을 8천억 가량에 했고 그리고 초반에 랠리가 나왔고 지금은 이제 2조 8천억 정도의 시총이에요. 연평균 성장률이 60%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상승률 성장률이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신규 상장한 신규 상장한 화장품주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이오 비주를 매매했는데 이게 파마리서치의 리주란이 최근에 이제 굉장한 강세를 보였잖아요. 최근에 강세를 보인 게 아니라 꾸준하죠. 엄청나게 올라요. 중국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이런 기업들 2분기도 실적 호조다 이 얘기 나오는데 2분기 고성장 중국인들이 한국 들어오는 이유가 리주란 시술 받으러 온다고 해요. 이게 피부 및 진피층에다가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걸 스킨 부스터라고 그러는데 이 스킨 부스터가 바로 리주란입니다. 리주란은 이제 제품명이고 기업이 파마리서치인데요. 지금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에도 이 스킨 부스터 제품을 만들어요. 스킨 부스터 제품 이름이 칸토롭스럽 세나르트 왜 이렇게 이름들이 어려울까요? 화장품은 요걸 만드는데 이제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에도 신규주 중에서 이제 스킨 부스터를 만드는 기업이고 GFC 생명과학
이게 이제 변경 상장한 기업인데 이 기업 역시 이 스킨 부스터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체크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은 테마성이에요. 성장을 어디까지나 하겠습니까? 물론 모든 것을 이제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친환경 소재로 이렇게 쓰게 되면 성장을 일정 부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는 시세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흐름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테마성으로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우유팩 만드는 기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종이를 이용한 어떤 포장재를 만들기 때문에 종이 빨대 관련 기업으로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이 훨씬 나쁘다. 근데 이게 미국 논문인데 사실 이 종이 빨대의 원재료가 뭔지를 다 따져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 논문에서는 골판지, 그러니까 어떤 그 완전한 종이 빨대가 아닌 플라스틱 소재가 함유된 종이 빨대를 이 논문 재료로 삼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 따라서 저도 플라스틱 빨대가 더 편하긴 한데 저는 그래서 아예 빨대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이 굳이 빨대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탈플라스틱을 하겠다라는 로드맵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 정책 방향 어쨌든 탈플라스틱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정책이 아직 안 나왔죠. 그럼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정들을 좀 체크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관련주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높은 수익 한번 올려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리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 출발 굉장히 산뜻하게 코스피 3200포인트 빵끝 웃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고 그만큼 우리도 수익을 많이 올리면서 오늘 장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 장세도 활발한 장세 기대를 해보고 하반기 내내 저는 이런 분위기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런 장세 흐름을 다 올라간 다음에 보지 말고 뭐 지금 많이 올라서 다 올랐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땐 더 가요. 확신을 가질 때 떨어질 겁니다. 아직은 의구심이 대부분이죠. 시장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까? 라고 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의구심이 우리에게 수익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활발하게 대응하시면서 멋진 수익 올려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 장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